렌샤 구단, 또 중국에서 굉장히 탑 기사죠. 그리고 참고로 커제 구단이랑 절친입니다. 절친. 이 렌샤 구단은 한국의 이번에 그 사석, 바둑 뚜껑에다가 사석을 둬야 된다, 이 규정에 대해서 터무니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 규정이요, 작년 11월에 생겼잖아요. 그리고 중국 측도 그 룰을 11월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렌샤오가 뭐라 그랬냐면, 당시 중국 기사들은 이 룰에 대해 같이 얘기를 하면서 따낸 돌을 돌통 뚜껑에 놓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상대를 신고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충칭 변호사 천안딩의 글에 의하면은요, 일단 중국 기사들이 한국 바둑 규칙 경시를 너무 했다. 중국 기사, 그러니까 즉 커제 구단 포함해서요, 한국 바둑 규칙을 가볍게 여기며 규칙에 대한 존중이나 엄격한 준수 의지가 없어 보인다. 렌샤 구단의 발언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가 한국 규칙을 진지하게 준수할 의도가 전무하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리고 심지어 상대가 자신의 규칙 위반을 신고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이는 정말 한심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커제 구단은 어땠을까? 그는 이 규정을 성실히 따를 의지가 있었을까? 유감스럽게도 커제 구단도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는 결승 2국에서도 2차례나 규정을 위반했으며 첫 번째 위반으로 벌점 2집을 부과받았고 두 번째 위반으로 반칙패가 선언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3국에서도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프로기사의 품격인가? 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 다 완전 동의하는 바고요. 이제 중국 기사들이요, 그러니까 딩하오 아시죠 여러분? 딩하오 선수가 또 뭐라 그랬냐면, 제가 글을 또 길게 썼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정 기준과 심판의 논리적 판단 방식 모두에서 바둑의 문화적 깊이와 스포츠 정신을 느낄 수 없었다고 했고요. 이제 딩하오 구단도 여전히 커제 구단의 행동이 규칙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두 집의 벌점 부과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진짜 그 자기 의견을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불리한 국면에서 핑계를 대면서 기권하는 것이야말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냐. 경기는 질 수도 있지만 두렵다고 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웨이핑 구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바둑이 비록 작은 도일지라도 품격과 덕목이 가장 존중받아야 한다. 본질적으로 바둑은 신사적인 스포츠여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했었었는데, 그러면은 커제 구단의 행동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벌점 2집 부과를 한 게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급조차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아까 말했던 그 충칭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네웨이핑 구단에게 묻고 싶다. 프로기사가 경기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품격 있는 행동인가? 그래서 이제 네웨이핑 구단도 심판을 벌줘야 된다. 아니, 심판이 그렇게 작은 권한으로, 심판이 그 작은 권한으로 경기를 그렇게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심판을 벌줘야 된다. 그러니까 즉 한국견 우리한테 사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심판 벌 주고 니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냥 끝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받아줄 생각이 있어. 이런 거죠. 커제에 대한 잘못 당연히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기사들은 대부분이 일단은 룰을 뭐 커제가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얘기가 없는데, 이제 딱 한 명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사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입니다. 지금 왼쪽에 한국팀, 저쪽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14년 전이니까요. 굉장히 앳돼 보이죠? 그리고 옆에는 이스라 선수입니다. 이스라 선수가 이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굉장히 또 스타가 됐었습니다. 인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중국 선수들 2대2로 페어 대회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수들이 여기서 승리를 했죠. 자, 그래가지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 한국 선수들은 중국의 일방적인 룰 개정이 있었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자, 이때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대회 시작 직전에요, 한국팀은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룰이 생겼다는 걸 통보받습니다. 총 2가지의 새로운 룰이 있었는데요. 첫째, 돌을 착수한 손으로 시계를 눌러야 된다. 이 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한국 선수들은 이거 두고 이렇게 시계를 누르는 게 완전 습관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룰이었고요. 중국 선수들은 뭐 실제로 그렇게 미리 연습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둘째, 돌을 한번 둔 후에 손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판 위에 딱 돌을 두면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 규정이 생겨서 그게 안 되지만, 그때는요, 많은 바둑 기사들이 이렇게 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떼가지고 옆에다 두고 이런 거를 그래도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룰이 아시안게임
직전에 한국팀이 이거를 중국한테 통보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계 누르는 연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바둑알을 둔 손으로 시계 누르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면서 이 대회 직전에 급하게 엄청나게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쪽 손에는요, 이 실수 안 하려고요, 손수건을 쥐고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슬아 선수가 그때 한국 국가대표였잖아요. 근데 이슬아 선수가 이 그 습관이 굉장히 깊게 있었어요. 돌을 놨다 뗐다가 하는 버릇이 좀 심하게 있어가지고 이 실수를 안 하려고 밤새 엄청나게 이 연습을 굉장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뭐 그거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평생 그렇게 바둑을 도왔는데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당연히 쉽지가 않죠. 뭐 커제 구단도 한평생 사석을 거기다 안 했으니까 당연히 고치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어쨌든 한국 선수들 어떤 식으로든 그 대회 룰을 지키려고 방법을 모색하고요,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룰을 대처하는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아마도 이제 중국 기원도 한국 기원이 만든 새로운 룰이 그저 중국을 저격하려고 만든 쓸데없는 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중국 선수들에게 공지를 하고 또 주의를 시켰겠죠. 중국 선수들도 한평생 해왔던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당연히 어려운 일일 건데, 하지만 적어도 한국 선수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불편을 계속해서 호소했고요, 사석을 보이게 잘 둬달라고 했다면, 그래서 결국 어쨌든 룰까지 만들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아까 전에 그 룰 관련 언급한 중국 기사 한 명 있었다 그랬죠. 바로 그게 누구냐면은요, 중국의 탕웨이싱 구단. 탕웨이싱 구단이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경기 규칙이 불합리하게 제정되었고 2국과 3국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회는 한국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탕웨이싱의 논증이 성립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변호사 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탕웨이싱 구단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규칙에 대해 기꺼이 논의하는 몇 안 되는 기사 중 한 명이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양희 선수라고 있거든요. 양희 선수의 입장은요, 양희는 프로기사 구리 구단의 예를 들면서 프로기사는 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변상일 구단이 2국에서 커제 구단을 신고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이 진짜 팩폭이 쩌는데, 이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포용력이 커제 구단에게 적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온라인 대국 삼성화재배 결승 그때 기억하시나요? 신진서 구단이 마우스 미스 해가지고 일선에다가 돌을 놨잖아요. 그러니까 유선 마우스의 줄이 노트북의 터치패드를 건드려서 의도치 않게 착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커제 구단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너가 잘못한 거지, 그거 네가 클릭한 거 맞잖아 하면서 그 실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규칙의 관점에서 커제 구단이 잘못한 것은 없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품격이나 관용과는 거리가 멀다. 만약 커제 구단에게 기품이 있었다면 더 나은 대처 방식은 무승부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두라고, 그런 식으로 대국을 진행을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같은 논리로 변상일 구단이 커제 구단을 신고한 것은 규정에 부합했다. 그러나 만약 변상일 구단이 커제 구단을 신고하지 않고 실력으로만 이겼다면 나는 그를 더 존경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칭의 변호사분께서 글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삼국대 사진이고요. 자, 중국 바둑협회 입장문이 그날 밤에 발표가 됐죠. 경기의 결정적 순간 변상일 구단의 착수 차례에 심판이 갑작스럽게 경기를 중단시켰다. 이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개입이었으며 경기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했고 선수들은 심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경기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었다. 또한 중국 바둑협회는 3국의 결과 커제 구단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심판의 개입이 부적절했으며 그러기에 중국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잖아요. 역시나 커제가 잘못을 일단 한 건데, 룰을 어긴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벌점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 표명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국에서 받아들였거든. 그러니까 그 벌점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조차도 입장 표명이 없죠. 자, 그리고 또 요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심판 개입 시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요,